윤석열 계엄 선포가 성공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었던 상황 분석.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구체적 계획들을 바탕으로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주요 인사 체포 계획 사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엄령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회의원 및 반대 세력 15명을 사전 체포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주요 인사는 계엄에 반대하거나 반정부 성향을 가진 정치인과 시민단체 지도자들로 지목되었습니다. 헌법적 문제. 헌법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현실화됐을 결과 체포된 인사들은 법적 절차 없이 억류되거나 반정부 활동가로 몰려 장기간 구금될 가능성이 큽니다. 2. HID 요원을 이용한 대규모 침투작전 사례. HID 특수첩보부대 요원을 이용해 계엄에 반대하는 주요 지역과 단체에 대한 침투작전이 계획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헌법적 문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 권력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계엄법 제9조 계엄의 집행은 엄격히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무력 사용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현실화됐을 결과 HID를 이용한 무력 작전은 불법적이고 과도한 군사적 개입으로 국민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위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회의원 및 반대 세력 벙커일 감금 계획. 사례. 계엄 반대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벙커일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 가둬 반대 세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구조를 무력화하고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헌법적 문제.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실화됐을 결과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사실상 대통령 1인 독재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군사력 중심의 도시 통제. 사례. 계엄령화 주요 도심에서는 군부대가 배치되고 출입 통제와 검문소 설치 등의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었습니다. 반정부 시위는 물론 평화로운 집회마저 폭력적으로 진압되며 시민 이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적 문제. 계엄법 제13조 계엄사령관은 이동 제한,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와 비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현실화됐을 결과 도심 봉쇄로 국민 일상이 마비되고 평화로운 집회마저 금지되며 헌법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5. 계엄을 빌미로 헌법 질서 재편 사례. 계엄 성공 이후 대통령이 계엄령을 연구하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습니다. 헌법적 문제. 헌법 제130조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다. 현실화됐을 결과 헌법 개정 없이 계엄을 빌미로 독재체제를 구축할 시도.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성공했다면 체포구금, 군사적 통제, 국회의 기능마비, 헌법질서 파괴 등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 해제와 헌법 수호는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과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